네,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강원도 곳곳에 피해가 잇따르던 지난 6일이었죠. 춘천시 의암호에서 선박 3척이 뒤집히는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8일 기준 구조된 1명을 제외하고 사망만 4명, 그리고 실종된 2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사고 관계자를 중심으로 책임 공방론이 일고 있어 경찰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번 시간 헬로 이슈토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유선 강원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춘천시 의암호에서 발생한 보트 전복 사고로 인공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섰던 춘천시청 공무원과 인부 등 7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상태인데요. 최악의 참사 중의 하나로 기록될 이번 사건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일이죠. 아주 전국적으로 집중적인 호우가 계속되던 당시에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 있었던 인공수초섬이 풀려서 쓸려 내려간다는 신고를 받은 춘천시 관계자와 그다음에 관련 업체 직원 등에서 총 7명이 이걸 다시 고박하는 작업에 나섰는데 그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그 보트, 그러니까 민간 고무보트, 그다음에 춘천시청의 환경감시선, 그다음에 지원에 나섰던 경찰청 등 선박 3척이 전복돼서 7명이 급류 휘말린 사건이죠. 네.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크게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이 빠른 유속, 수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굉장히 빠른 유속 상태에서 과연 이게 이 고박 작업이 과연 이게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대처 방안이었던가라는 문제가 남았고, 그다음에 결국 그래서 그 실종된 7명 가운데 1명은 구조가 됐지만 4명이 숨진 채 발견되고 지금 2명 아직까지 찾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이번 호우의 가장 그 안전사고로서 가장 단일 규모로서는 큰 사고였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지자체 모든 것 할 것 없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수색 작업에 나서서 남은 분들을 실종된 분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워낙 이게 광범위해가지고 심지어 실종자 한 분 가운데 서울에서 동작대교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해서 워낙 이 북한강 수계가 길고 넓어서 지금 이분들의 마지막 실종자 2명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다행히 내일 19일과 20일 사이에 물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서 일단 이 수문을 닫고 물을 방출하지 않은 상태라면은 굉장히 그러면 수위가 좀 더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그 구간에서 수색 작업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일과 20일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이 수색 작업에서 이 2분을 찾기 위한 더 많은 노력들이 지금 시행될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 이 사고 원인이 조금 더 다르겠지만 이 나머지 2명 실종자 2분을 찾는데 지금 수색이 집중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마지막 이 수문을 좀 닫고 물을 가둔 상태에서 나머지 수색 작업을 좀 진행해야 되는데 워낙 이게 북한강 수계 길이가 넓고 이게 광범위해서 정말 이 실종자분들의 가족들이 지금 애타게 찾는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찾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이 조속히 실현될지는 정말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13일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고 실종자 2명은 춘천시청 기간제 근로자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연일 쏟아지는 강한 빗줄기에 인명과 또 재산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 속에서 이 수초섬 작업 지시 과연 옳은 것이었나를 두고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유가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이 다들 가슴이 아픈 상황이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 강원도민들, 전 국민들이 다 지금 마음을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도나 도의회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또 가족들에 대해서 빨리 우선 찾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집중호우가 온 것도 아니고 6일째 비가 많이 온 상황에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날 사고 당시 의암댐 수문이 14개 중에서 9개가 열려 있는 상태였고요. 춘천댐과 소양강댐에서는 7,000톤이 그리고 의암댐에서는 10,000톤의 물이 방류가 된 상황이라 그 사고 당시에 그 유속이 초속 3.3m의 급류가 흐르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살이 기존의 속도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빨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과연 누가 이것을 들어가서 고박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했느냐가 계속 설왕설래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의 입장이 우리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또 더구나 일파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가족 중에 한 분의 따님이 국민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면서 진상규명을 얘기하셨고, 또 어떤 분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춘천시장의 사퇴를 요청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더욱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유가족께서는 우선은 정리하고 실종자를 찾는 것이 더 급선무이고, 춘천시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우리는 오히려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좀 지켜봐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경찰에 압수수색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앞으로 수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대체 이 수초섬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물폭탄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수를 지시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초섬이 이제 호수 등에 이제 물풀 같은 것을 이렇게 놓아서 이제 키우는 인공섬인 거예요. 인공섬인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수질 개선도 시키고, 그다음에 생태 복원 기능도 있다, 이런 이제 그런 분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경관용으로도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과연 이제 이런 일부에서는, 그러나 이게 사실 의암호라는 게 평소에는 이제 이 호수 같은 느낌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북한과 수계에 있는 댐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강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게 정박해 있는, 그러니까 결박돼 있는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이 이제 되지만, 이렇게 진짜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소 유속의 10배 정도가 빠른 정도로 물살이 셀 때는 과연 이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꼼꼼한 이제 점검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효용성, 안전성,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됐어야 하는데, 나중에 뭐 결과로 나오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사전에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 비용도 이게 사실은 한 600평 규모를 만드는데도 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서 지금 여기에 지금 책정된 예산만도 18억 3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이 규모의 수초점 사업을 과연 이 사전에 꼼꼼하게 정말 안전성, 효용성,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이게 갖고 있는 이제 장점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좀 논란이 더 있을 거로 봅니다. 근데 어쨌든 과연 이게 이제 이런 경관용으로 됐고 수질 개선용으로 됐는데,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호우가 오니까 이게 아주 큰 재앙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다시 한번 재검토, 혹은 이 사업에 대해서 과정들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번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18억 3천만 원의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인공수초섬의 실용성을 두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정도의 값어치가 있냐 하는 논란이 일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짚어볼까요? 논란이 있죠. 근데 이제 북한강 상류에 있는 의암호라는 곳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의암호는 도심 하천인 공지천 등에서 내려온 물이 유입되고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으로 흘러가는 댐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지천 하류 쪽에서는 당연히 오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물들이 유입되면서 물 흐름이 또 정체되고, 여름철이면 항상 해마다 녹조가 발생해서 춘천시로서는 늘 골머리를 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2003년에 900제곱미터 면적의 인공수초섬을 좀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게 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관광의 자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 춘천시에서는 한강 수계 기금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10억을 보조를 받아서 수초섬을 좀 확대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수질 오염 정화와 녹조를 줄이는데 정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너무 엇갈리고 있고 명확한 수치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공공 부분에서도 수초섬을 많이 세우니까 춘천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받아서 수초섬을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문제는 춘천시가 추진한 수초섬의 규모는 4,660제곱미터인데 이 의암호의 길이는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 축구장 한 2,380개가 들어가는 그 17km/제곱미터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정도의 인공 수초섬이 과연 환경 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인공 구조물이잖아요. 원래 이제 이렇게 강에다 무언가를 세울 때에는 자연적인 그 물 속의 상황과 물 위의 수변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 인공적인 보다는 생태적인 것들을 좀 고려해서 물건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한 것이 이제 결국은 사고를 불러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의암호가 평상시에는 고인물처럼 잔잔히 흐르지만 수문을 열었을 때는 굉장히 유속이 빠른 강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춘천시에서 이 부분을 만들 때 안전성을 검토했냐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춘천시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을 했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모든 안전 조치를 다 했다라고 또 볼 수 없어서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것이 이제 실종자를 다 찾고 난 이후에는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의암호 인공수초섬의 경우 의견도 상반되고 시작부터 잘못된 출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폭우로 수문 개방으로 인해서 유속까지 거세진 상황에서 사람의 힘으로 이 수초섬을 막기라는 사실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자체인 이 춘천시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좀 취하고 있습니까? 뭐 춘천시는 처음부터 이 인공수초섬이 공사가 완료돼서 춘천시에 넘어온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이 시행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것이고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미 7월 30일부터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 춘천시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고박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은 없다. 아마 춘천시장이 이것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춘천시장이 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처음에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에서의 그 어려움들, 시민들의 의혹이라든가 유가족들의 어려움들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여전히 춘천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인공수초섬 일대의 부유 쓰레기를 좀 치워라라는 지시를 내리긴 했지만 떠내려가는 인공섬을 고박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은 지시를 내린 적은 없고 오히려 떠내려가게 두라고 지금 사람이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외에 그렇다면 그 직원은 공무원 말고 그 시행사 A 시행사의 직원은 거기서 그것을 끝까지 버티고 안 나와서 결국은 철수하던 분들이 다시 들어가서 구하려다가 이런 인명피해가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부분이 남아 있고요. 또 그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제 그 사망자 중에 그 이종우 경감이라든가 A 씨라든가 또 시청 소속 주무관도 오늘까지 이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보상과 뭐 의사자 처리라든가 책임 소재가 지금 관건으로 남아 있어서 춘천시의 입장은 이게 이제 경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보상과 그 이런 부분들의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이 사고 원인을 들고 책임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워낙 첨예하게 이게 지금 대립이 되다 보니까 경찰이 또 이제 나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사안은 이제 그 총리, 부총리까지 나서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전국적인 이제 이슈로 이제 떠올랐기 때문에 경찰이 좀 그 바로 이제 그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래서 지난 12일 날 이제 이제 춘천시청과 인공수초섬 설치 관리 업체 등에 대해 11곳에 대해서 경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제 이유는 이제 이런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 그다음에 댐 방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인력과 선박이 투입돼서 작업을 했는지, 그다음에 지시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수초섬 설치와 관리와 관련된 건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컴퓨터 노트북, 그러니까 이른바 포렌식 작업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이제 이른바 그러니까 CCTV, 각 블랙박스는 통하네요. 왜 지금
그 어떤 그 통화 내역을 두고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가 있었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경찰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에서 투명하게 그다음에 완벽하게 결론을 내려야 이제 논란이 없기 때문에 그 아주 사고 경위를 좀 제대로 밝히겠다 해서 지금 여기에 투입한 인력만도 하여튼 한 30명 가까운 그런 인력들이 투입돼서 지금 조사를 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조사 결과 무리한 업무 지시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만일 여기에서 만일 이렇게 이제 무리한 업무 지시가 이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법조계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업무라는 것이 이제 지위의 기초,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의 기초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로 이제 우리가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만일 그렇게 된다면 결론이 그렇게 난다 그러면은 무리한 업무 지시라고 한다면은 춘천시의 무리한 작업 지시에 따른 인재로 결론이 그렇게 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휘 관련한 감독 계통에 있었던 공무원들은 어쩌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지금 법조계 해석인데 일단은 일차적으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 이제 만일 소송이 또 기소가 이루어지고 소송이 법적 공방이 이루어진다면은 어쨌든 이제 또 법원의 판단이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경찰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이것이 이제 법원 쪽에서 어떻게 판단할 건지 이렇게 판단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경찰의 초동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번 참사 역시 안일한 사고에서 비롯된 인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원님? 사실은 이런 재난 상황에서 이번에 희생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부분을 그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려다가 이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사고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절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보트를 띄워서는 안 된다 이런 매뉴얼들이 좀 있었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다면은 이런 인재가 없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업무 담당자들이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이럴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와 업무 매뉴얼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같이 내려지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는 매뉴얼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업무 인수인계와 또 업무에 대한 이해, 특성이 있는 곳은 자주 발령이 나지 않고 한 분이 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번 사건을 두고 전형적인 후진국형 안전사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도 작업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제 아까 정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제 했던 일이라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후진국형 안전사고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전하게 어떤 것을 하는 안전행정이라는 것이 그 낭떠러지가 하나 있다고 치면은 그 밑에 이제 구급차를 세워놓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방어 펜스를 안전막을 치는 게 우리가 안전 예방 행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관행적으로 정착이 사실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도 책임 소재를 가지고 그냥 원래대로 매뉴얼이 있었더라면은 그냥 그대로 갔으면 될 문제가 이 책임 소재 공방이 지금도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그럼 누가 여기에 개입했느냐, 누가 여기에다가 의견을 냈고 누가 지시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이런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이제 어떤 그 사설의 구절에서 봤습니다만 안전에는 완전이 없다라는 이제 그 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관광 자원도 많지만 이제 그 자연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안전사고에는 더 민감해야 될 겁니다. 물론 도시형 안전사고도 있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 특히나 이렇게 자연 환경을 둘러싼 안전사고도 많기 때문에 각 지자체나 해당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기울이고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아픈 것들을 우리가 좀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어떤 관행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스템과 제도에 맞게 움직이는 그렇게 하나의 그 매뉴얼을 정착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도 마지막 의견 내고 싶습니다. 네. 또 이제 유가족분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만큼 실종자 2명에 대한 발견 작업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의암호 인공수초섬 참사와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